10번째 강좌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 개론의 기본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는 전체 내용을 8파트로 나누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만 묶어서 내용을 가장 적게 공부하고도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을 어떻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1강부터 9강까지는 총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10강부터 18강까지는 수요공급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10강부터 13강까지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그리고 14강, 15강은 균형을 중심으로, 그리고 16강부터 18강까지는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구분하지 않았지만 지문으로 차근차근하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자, 1번을 보겠어요.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론이라는 말을 우리는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원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공급 법칙, 수요공급 원리를 아는 목적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모든 우리 경제 문제는 수요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말의 뜻을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그러면 사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급 그러면 팔겠다. 팔았다가 아니에요. 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사겠답니다. 이런 개념을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전적으로 하느냐? 우리는 예측하기 위해서 원리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샀다면은 결과가 딱 나오니까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걸 예측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사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수요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 총론에서 땅과 건물을 말한 것이고 그 중에서 땅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의 내용은 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 공급부터는 사고 파는 문제는 땅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아파트를 사겠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공급은 아파트를 팔겠는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하면은 5억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겠다. 이 개념이 수요고요. 5억을 받고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 이게 공급인 거죠. 여기서 5억이라는 건 돈이고 돈은 제가 가격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는요, 우리가 물건이고 물건을 앞으로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은 가격과 수량 사이에서 법칙을 찾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 법칙은 다음 11강에서 보도록 하겠고 그걸 가기 위해서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는 쪽에서 아파트 가격에 해당되는 5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흥정할 때 보면은요,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부르다가 막판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이상은 못 줘.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럴 때 사는 사람이 제시한 5억의 가격은 사는 자 입장에서 최대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는 쪽에서는요, 처음에는 가격을 비싸게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이 밑에는 못 팔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5억이라는 파는 쪽의 가격은 파는 쪽의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는 쪽의 입장과 파는 쪽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가격은 수요자 가격은 최고 가격, 공급자의 가격은 최저 가격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한 채 의미는 뭐냐? 이거는
최대 한채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최소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사는 쪽에서 사겠다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겸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능력이 겸비된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를 잠재수요라고 한다면은 의사와 능력이 겸비된 것을 우리는 유효수요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수요는 유효수요를 전제로 하는 거죠. 반드시 유효수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효수요는 의사와 능력인데 이 능력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자기 돈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자본도 우리가 능력에 해당된다는 것. 그럴 때 그 타인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출이죠. 그러면 대출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죠. 금리, 그러면 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와 이자는 같은 말인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으면은요, 뭐냐면 대출을 받기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적어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했고 그래서 유효 수요자가 많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서 우리 수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는 사겠다, 공급은 팔겠다. 그리고 그 수요자 가격은 최고 가격이고 공급자의 가격은 최저 가격인데 이때 사고 파는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 되고 사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은 돈이 겸비가 돼야 되고 유효 수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급을 통해서 사고 팔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는 수량을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수량을 나눠 쓴다. 여기서 수량이라는 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나눠 쓰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해갖고 수량의 기준을 정하자.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량을 나타내는데 유량이라는 말과 저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량 그러면은 흐르는 양이다. 수량은 수량인데 말하자면 흘러서 생긴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량은 수량은 수량인데 저장된 양이다. 쌓여있는 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요, 흘러가려면은 흘러가는데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장되면은 계속 모아지면서 시점으로 저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들어가면 저량이라고 한다. 다시요. 기간으로 만들어진 양을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고 하고 시점으로 만들어진 양을 저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개라는 물건이 있어요. 아파트가 100개가 있어요. 아니면 책이 100개가 있어요. 무엇든 상관없어요. 100개라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그 숫자가 재고로 100개 했어요. 재고로 100개 했다는 이야기는 재고라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러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고 100개는 저량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100개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 동안에 생산된 것이 100개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루 동안이라는 뭐가 돼요?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라는 말이 들려면은 생산하는 동안에 기간이 들어가서 생산량은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량은 저량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은 유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파트로 연관시켜서 아파트의 재고는 기존주택으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기존 주택량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아파트를 신규 주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규 그러면 뭐라고 한다? 유량이고 생산량과 신규 재고와 기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과 자산을 비교할 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수량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월급이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월급이라는 개념이 뭐죠? 우리 한 달 동안에 번 돈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월급의 1,000만 원은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월급을 시험에서는 소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1,000만 원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있다? 지금이라는 시점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만들어진 1,000만 원은 뭐가 됩니까? 절약이 되는 거고 그 1,000만 원은 1,000만 원 모아놨다, 쌓였다, 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절약이 되는 거고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자산은 재산이라고도 하고 모아놓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모아놨다라는 개념, 시점으로 모아놓은 것 이런 개념은 자산. 그 다음에 월급의 소득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유량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총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런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절약이면 자본도 절약이고 부채도 절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은요, 소비 더하기 저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득이 유량이라면은 소비도 유량이고 저축도 유량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하나 더 본다면 가격과 임대료 비교한다면 가격은 절약이 되고 왜 그래요? 날짜마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료, 월세 이거는 한 달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량과 절약을 이 네 개를 짝을 맞추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생산량과 재고, 생산량은 유량, 재고는 절약. 소득과 자산, 소득은 유량, 자산은 절약. 임대료와 가격, 임대료는 유량, 가격은 절약. 신규와 기존, 신규는 유량, 기존은 뭐가 된다? 절약이고 조금 더 이제 좀 확대를 한다면 수지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에요.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소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유량이 되겠고요. 인구 그러면 인구 조사할 때는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그러면 통화 그러면 화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화폐량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화폐 발행액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마다 돈의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그러면 재고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는 유량과 절약을 했는데 이 개념을 주택과 연관시켜서 5번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주택 유량, 주택 절약 그러면은 우리가 유량은요 기간이 들어간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절약은 시점이 들어간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량 그럴 때 주택은요 수요량 그러면은 보유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요는요 주택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유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주택의 절약 가운데서 주택의 절약 가운데서 우리 뭐냐면 절약의 공급량을 조금 조심하면은 공급량은 존재하는 양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절약의 공급량은 뭐라고 표현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5번에 보면은요 2023년 1월 1일 현재 시점이 들어갔죠. 그래서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이런 말. 그러면
이 1,500만 채는 저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때 이 특별히 저량의 공급량은 존재로 표시한다는 것 하나 주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은 숫자와 관련된 유량 저량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유량과 저량 가장 기본적인 거죠. 1번은요.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유량이죠. 저량이 아니고 바꿔놨어요. 예. 2번에 가면 시점 그러면 뭐라고 한다? 저량이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재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했는데 여기서 앞에 투자회사는 나중에 보겠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자산이에요. 자산. 이거 저량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신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유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바꿔줬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현재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존재 그러면 공급량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 알아두시고 1번의 정답은 5번이라는 것 체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2번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자산은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득이 유량이죠. 여기 유량을 찾을 때 소비는 뭐라고 하자? 유량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소득이 유량이면은 우리가 소득은 내가 벌어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저축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득은 유량이라면 소비도 유량이고 그 다음에 저축도 유량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특히 저축이 나오면은 많이 넘어가는 거니까 저축도 유량이라는 것. 통화량은 통화 그러면 화폐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화폐 액수입니다. 화폐 액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 뭐가 됩니까? 저량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 그러면 저량이고 신규 그러면 유량이죠. 그러면 결국 3개가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번째 강좌에서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